로건의 액션이 특별한 이유는 액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액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액션을 하는 장소, 즉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로건의 배경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2029년입니다. 로건은 2017년에 개봉했으니 약 12년 뒤의 미래이죠. 12년의 간극을 설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보편적 단어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가 개봉하기 12년 전인 2005년에는 첫 아이폰조차 나오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감독은 이와 같이 기술 발전이 있는 시간대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12년 뒤의 미래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닌 세계관 속 주인공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도렌 베니가 25년 동안 태어나지 않은 설정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영화는 다른 도렌 베니들 말고 주인공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설정으로 영화 로건은 이전 엑스맨 시리즈와는 다른 로건만의 단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리즈에 속하지 않고 단독 작품으로 봐도 좋다는 이야기는 모든 배경 요소를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배경을 만든 제작진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진들은 울버린과 어울릴 배경의 키워드를 찾기로 했습니다. 울버린과 어울려야 했기에 울버린이 평생 가진 문제점에서 가져왔는데요. 울버린은 평생 사람들과 떨어져 지냈고 아웃사이더처럼 고립되어 생활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기에 항상 사람들과 단절되었는데요. 이 점 때문에 단절감이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누는 국경이 주 배경이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토트럭도 나오게 됩니다. 울버린에게서 키워드를 따왔기에 새로 만들어진 배경은 로건에게 너무나 어울렸습니다. 또한 단절감이란 키워드 때문에 디스토피아 분위기가 나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는 퇴화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배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캐릭터에게도 부여함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도널드가 이끄는 리버즈 용병들이 보여집니다. 사이보그 이족과 이수를 적용한 상위 군인들로 아주 효과적으로 시대 배경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 정도의 시대 차이는 몇 개의 물건만 제외하면 거의 현재와 비슷한데요. 현재와 비슷하다는 것은 로케이션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시대적 배경을 활용해 로케이션 촬영을 자주 했고 영화와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세트를 설치하거나 자연 그대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진들이 찾아낸 장소와 만들어낸 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황당할 정도로 긴데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북부 캐나다 국경까지 횡단을 합니다.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캐나다 국경 등 다양한 장소를 영화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스태프를 포함한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대륙을 횡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에서만 촬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남부를 표현하는 장면들은 뉴멕시코주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에서 엘페소 국경지대, 남부 미시시피와 북부 루이지애나에서 농장을 촬영했습니다. 세트 촬영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했습니다. 캐나다로 가기 직전인 로키 산맥 진입 장면은 실제로 남부의 뉴멕시코주에서 찍었습니다. 다만 남부 장면과 비슷해 보일 수 있기에 영화의 색감을 바꾸었는데요. 초반에는 주황색이라면 후반에는 파란색 톤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모습을 담아낸 로케이션 촬영과 동떨어질 수 없기에 세트 촬영장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래서 높은 천장과 같이 실제 건물처럼 만들었고 인위적인 조명 대신 실제 햇빛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세트장을 위해서 완벽한 대칭, 미적인 세트장보다는 비대칭과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는 버려진 공장이 이런 목표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찰스의 집 역할을 하는 이곳은 원래 있던 공장이 아닌 에버커키에서 1시간이 떨어진 리올렌트 인근에 지었습니다. 8에이커 면적에 5개월이 걸려서 실제로 지은 세트장인데요. 제작 과정으로는 모형을 먼저 만들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금수탑은 쓰러진 형태가 아니었지만 회의로 인해 무너뜨렸고 감독은 죽은 곤충이 누워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로 등장하는 이곳은 실제로는 루이지애나주의 카지노입니다. 이 촬영 장소에서는
영화 외적인 이유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바로 영화 촬영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카지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역, 컴퓨터 그래픽, 세트 촬영자를 활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까 이번 영화는 실제 건물처럼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는데요. 이 점 때문에 세트가 아닌 실제 주택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에 15분의 영화시간 중 가운데쯤에 위치한 이 농장 시퀀스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실제로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찍었습니다. 거대한 주택도 나오는데요. 1830년대에 실제로 지어진 주택으로 제작진들은 내부만 장식하는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장소였기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감독은 식사하는 장면도 그렇게 보이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간단한 컨셉만 주고 배우들의 애드리브로 식사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잠시 즐기지만 먼슨 일가는 이내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분위기가 암울하게 바뀌어 가는데요. 감독이 이러한 장면을 넣은 이유는 관객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울버린을 위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족은 나에게 안 어울리고 자신의 딸 로라에게 울버린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언덕 위 합숙소와 막루가 있는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과 달리 상당히 조촐해 보이는데요. 다만 종착지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막루에 많은 창문을 달아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단절을 상징하는 국경을 넘어갈 준비를 위해 합숙소를 건설하였죠. 마지막 장면은 뉴멕시코 브라조 절벽에서 촬영했습니다. 로건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질 장소로 스케일이 큰 곳을 원한 제작진들이 고른 장소인데요. 300m가 넘는 절벽과 웅장한 숲이 있는 곳으로 로건은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번 영화는 울버린의 액션씬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제2제작팀 감독이자 스턴트 코디네이터인 가렛 워렌과 스티븐 존 브라운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울버린을 맡은 휴 잭맨을 위해 액션씬을 단순히 베고 죽이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 스턴트 배우가 있긴 했지만 휴 잭맨이 대부분의 액션을 소화했는데요. 액션씬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 3시나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운동과 식단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시리즈 최초의 19세 관람가를 받았습니다. 제한이 없어진 울버린은 클로가 6개 실제로 있다면 할 수 있는 액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나온 액션씬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린의 상징 클로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더 울버린에서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났기에 탈색을 해서 오래돼 보이게 했고 촬영 장면에 따라 몇 부분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영화에서는 클로가 찔러도 피가 튀거나 잘리지 않았는데 19세 판정으로 인해 사람의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며 찔러 넣으면 반대편에서 나오기도 했죠. 이번에는 장면마다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액션씬이 리무진 장면입니다. 엘페소 갱단이 타이어를 때려 하자 술에 취한 울버린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의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관람 등급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작부터 영화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보다 쉽게 영화에 집중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는 로건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좋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선을 넘어버리면 가차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로건이 이전 작품보다 늙었으며 자기 몸을 가누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액션씬을 통해 영화의 분위기, 관람 등급, 캐릭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장면이었습니다. 찰새가 발작을 일으키면 주위 모든 사람의 호흡이 멈추는데요. 그 이후 로건이 적들을 쓸어버리는 액션씬이 시작됩니다. 이 액션씬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찰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도 찰스가 왜 건물에 갇혀 있었고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죠. 또 하나는 로건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데요. 울버린은 전형적인 히어로가 아닌 다크 히어로입니다. 다크 히어로의 액션의 특징은 빌런들을 제압할 때 과한 무력으로 제압한다는 것인데요. 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빌런은 오직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울버린은 과한 무력으로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정신공격 효과 표현 방법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에도 있는 간단한 기술로 이번 씬을 촬영했는데요. 바로 손떨림 보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촬영 감독이 밧줄에 연결한 카메라를 엄청나게 흔들어서 촬영했고 프로그램이 보정한 장면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찍게 되면 이 장면들처럼 이미지를 강제로 교정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효과가 나옵니다. 로건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는 사랑이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확히는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이 심지어 방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젊은 자신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젊었을 적 자신처럼 분노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구구절절한 대사 없이 X24를 죽일 동기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동기, 19세 설정, 완벽한 배우의 도플갱어는 울버린 영화 중 가장 경이로운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는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먼저 도플갱어와 싸운다는 것은 해당 장면을 두 번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건으로 분장하고 X24 스턴트 배우와 싸우는 장면을 찍습니다. 다음날 X24로 분장하고 로건 스턴트 배우와 싸우는 장면을 찍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보통의 액션씬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죠. 기본적으로 얼굴이 같았기에 여러가지 요소로 로건과 X24를 차이점을 두었는데요. 외부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단 로건은 머리와 턱 수염이 풍성하면 X24는 전형적인 울버린 헤어인 버즈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X24는 렌즈나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차이점을 두려 했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일까봐 이를 폐기하고 현재의 모습처럼 정했고 코가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로건은 X24에 비해 늙었기에 절뚝절뚝 걷고 X24는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나며 회복 속도에서 제일 심한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울버린의 클론은 낡고 탈색이 되었다고 했는데 X24의 클론은 신형 버전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으려는 젤라 에릭이 X24를 치면서 로건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전투 시퀀스로 로건은 자신으로 인해 주위 사람이 한 번 더 죽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증오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부터 로건은 약을 맞고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약의 효과로 인해 그는 젊은 시절의 그처럼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이번 마지막 장면부터는 로건과 로라가 같이 싸우게 됩니다. 로라 역을 맡은 다프네 킨 또한 11세 아역답지 않게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프네의 고향인 스페인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액션씬은 가벼운 체구로 인해 보다 민첩하고 가볍게 표현됐습니다. 클로에서 울버린과 차이가 있는데요. 양손의 클로는 총 4개로 줄었고 남은 2개는 발로 갔습니다. 신발의 클로는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용으로 제작하였기에 배우가 신고 버틸 만큼 강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붙잡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로라와 로건은 다시 한번 협동을 합니다. 여기서 로건은 유인체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로건은 자신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X24를 상대하는 액션씬은 길거리 싸움과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이고 오랜 동안 쓰인 액션을 방법을 놓고 싶어한 감독의 생각이었습니다. 도시를 폭파하고 스케일이 큰 싸움보다 영화 글레이디에이처럼 살점과 피가 튀는 원시적인 액션이 만화책 속 울버린을 보여주는 액션이고 관객들도 이를 원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주인공인 로건은 끝내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로건이 살아남은 것은 그에게 비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총알을 꺼내면서 자살이 자신의 끝이라 생각하는 로건에게 자신의 과거를 없애고 사랑을 알려준 자식의 미래를 보호해준 것은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잠깐 시간을 돌려볼까요? 처음으로 같이 싸운 씬에서 싸움이 끝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던 부녀의 관계가 싸움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로건과 로라의 싸움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200년 이상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고 싶었던 로건은 두려워하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죠. 불멸의 존재가 드디어 평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버린의 마지막을 멋있게 만들어준 감독과 20년간 울버린을 활동한 휴잭맨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I think what we owe a character who has reached as many people as Hugh's Wolverine has is to end on a note of heart. I felt like we owed him not making a bigger one or a louder one or more spectacular one, but making the most feeling one. The one that stirred you up inside the most, that moved you. I love this character. This character has been amazing to me. I'd be lying if I said that I would have been okay if I didn't feel everything was left on the table. And I mean everything.